나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아니면 학교도 다녀야 되고 준비할 것도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이렇게 많고 할 일이 태산인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어떻게 쉬라는 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건강한 사람이 볼 때 유별나다, 꾀병을 부린다, 예민한 성격이다, 그냥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런 고통을 겪는 환자분들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면 가족, 연인,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를 쓴 한의사 김찬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 운영하고 있고 자율신경계 이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러 질환들을 좀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질환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다뤘는데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불면증, 만성피로, 브레인포그 이런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한의사로 일하다 보면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온갖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저는 너무 괴로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책은 그런 분들에게 당신이 그렇게 괴로운 거는 단순히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검사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이 흔들린 결과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증상을 따로 나눠서 보지 않고 자율신경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이해해보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랑 관련된 이런 다양한 질환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분 스스로도 이런 질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생활 습관들을 개선시키는 것이 자율신경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병원을 다니다 보면은 의사에게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말이죠. 스트레스랑 피로 때문에 불편한 거니까 스트레스 최대한 안 받게 하시고 잘 쉬시면 됩니다. 되게 쉽게 말하지만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을 듣는 환자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나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아니면 학교도 다녀야 되고 준비할 것도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이렇게 많고 할 일이 태산인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어떻게 쉬라는 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진료실에서 의무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느 순간 내가 굉장히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환자를 생각하고 환자를 위한다면은 환자분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왜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의 몸과 마음을 보살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자세히 실천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도 늘 환자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환자분의 몸과 마음의 상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진료 여건상 그리고 진료 시간상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환자분들마다 맞게 정리해서 편지처럼 출력을 해서 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여서 쌓이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쌓여서 책 한 권으로 출간할 만한 분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제가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쉬는 법에 대해서 정리한 휴식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잘 쉬고 몸과 마음을 돌아보며 질병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도 포함한 모든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면 이번 책은 이미 구체적인 불편과 아픔이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왜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이를 실질적으로 다스릴지에 대해서 자세히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자동 조종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 박동, 호흡, 소화기의 운동, 땀 분비 같은 전신의 활동들을 알아서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을 들어서 물건을 줍는다. 이거는 제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신체 활동입니다. 이거는 체성신경계라고 하는 게 작용하고요. 반대로 자율신경계는 내가 의도를 하거나 직접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이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장을 움직여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위장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잘 도망갈 수 있게 해야겠다. 이렇게 내 맘대로 심장 박동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의 조절은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잘 해야 됩니다.
이 자율신경계 기능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조절이 원활하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타납니다.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조절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적절하게 나타나거나 과민하게 나타나거나 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의 변화, 자극은 우리에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의 정의 자체가 외부 자극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이 신체적, 정신적 반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천장이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린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내겠죠. 근데 만약에 그 정도로 큰 소리가 아니라 그냥 돌멩이가 또로록 하고 떨어졌다. 그러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고 큰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내지 않겠죠. 근데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런 자극에도 화들짝 놀라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은 외부 환경의 변화나 자극에 대처하는 우리 몸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한다면 자율신경계 기능이 좋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좋다, 저항 능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율신경계 기능이 좋지 못한 사람은 우리를 둘러싼 대부분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응력과 저항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을 해서 몸과 마음이 힘들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건강한 사람이 볼 때 유별나다, 꾀병을 부린다, 예민한 성격이다, 그냥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런 고통을 겪는 환자분들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면 가족, 연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가까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답답하거든요. 검사상 이상이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환자는 매일매일 심장이 두근거려요, 머리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이런 얘기를 반복하니까요. 매일매일 아프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힘든 가족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꾀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성격적으로 예민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을 편히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환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다양한 신체적 증상으로 많이 괴로워하시는 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답답함도 한몫합니다. 이미 여러 병원을 거치면서 그리고 각종 검사를 거치면서 검사상 이상은 없네요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우울감과 불안감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은 절대로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증상들이 아닙니다. 진단 과정이 까다롭고 치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뿐입니다.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것이고 치료 방향도 명확하고 적절한 생활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지금보다 호전될 수 있습니다.